국제사회 초강력 대북 제재가 내려진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돌연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이봉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올리던 북한이 어울리지 않게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북한의 입장을 들어본 후에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키려는 날강도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도 제재는 주체 조선을 천하에 둘도 없는 자립, 자력, 자강의 위대한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험악하게 번져지는 현 사태를 두고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며 부질없는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되어 네, 직접 들어봤듯이 북한이 갑자기 협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국방위원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게 지난달 7일 이후에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3일 새벽이었죠. 국제사회의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의 이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이제 새벽에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나흘 뒤에는 국방위원회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제 북한의 국가기관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급이 높은 기관인데요. 거기서 그 성명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공세에 돌입하겠다. 그때 당시가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을 겨냥을 해서 총공세에 돌입하겠다 이런 위협성 발언을 했고요. 그 성명에는 이런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제 북한의 제재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좀 부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 총공세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실제로 이제 이걸 행동에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노동 미사일도 발사를 했고 아시다시피 300mm 신형 방사포도 이제 여러 차례 발사를 했고요.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그런 총공세에 대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이번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입니다. 네.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꼭 한 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재가 결의된 지 꼭 한 달 만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존 내용과 그렇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사회의 이런 제재 내용이 부당하다고 비난을 하면서 우리는 또 재미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제재를 이제 여러 차례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 제재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재미있는 게 제재가 공기처럼 익숙하다. 이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 이번 이제 2270호를 포함을 해서 북한이 받은 제재가 총 7차례에 달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도 없이 제재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 잘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오늘 얘기할 뒤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협상을 이제 처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협상을 언급한 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잠시 뒤에 짚어볼 얘기긴 하지만 북한이 불과 지난 주말에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직접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군사적 시위를 이렇게 높이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도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러다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미사일 다 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다든가 아주 고가의 미사일을 쏜다든가 하는 그것은 비용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흔하게 하지 않는 훈련 장면인데 이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은 근본 목적이 무력 시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와서 이제 협상 운운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전술 자체가 한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그 이면으로는
또 협상을 시도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양면적인 전술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 협상 전술이 그 사용되는 그런 시기는 여건이 좀 불리해서 그 유리한 여건으로 유리한 상황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간 벌기가 필요하다든가 또 강하게 충돌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상을 할 때 그 협상 결과 나오는 이야기는 네.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이행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그 면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대남 혁명이다, 적화 전술이다 이런 것이 목표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여러 개의 전술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 대회를 앞두고 계속 해가지고 이 강한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북한 정권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협상 전술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 그 자체가 목적이고 무언가 큰 산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시점이 더욱더 경계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도발을 하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뭐 협상 얘기는 수단에 불과하다,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보니까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줘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건 우리보다는 미국과 먼저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개최가 되면서 거기에 시진핑 주석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평화협정 맺는 것과 핵 문제 타결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제네바에 있는 그 북한 외교관도 그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북한이 그 핵 문제와 평화협정 요것을 연계시켜서 뭔가 고중에서 우리 하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술인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미국, 또 핵 문제로서 세계 전체 평화 유지와 어떤 그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주도 세력으로서의 여러 강국의 대표인 미국, 이것과 직접 자기들이 협상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제스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이 기자는 베이징 특파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었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선은 그 평화협정이라는 게 그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오랫동안 이제 주장해온 그 제안을 해온 내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까 평화협정을 북한이 이제 제안을 한 게 60년대 초반까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5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제 50년 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이후로도 이제 작년의 경우에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그 평화협정을 이제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작년 10월이었는데요. 그 유엔 총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제사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이제 같이 묶어서 병진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 평화협정은 그야말로 이제 그 당근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핵화는 이제 채찍. 북한으로서 어떻게 핵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채찍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은 뭐냐면 당근과 채찍을 병행을 하자.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방위 당하에 협상이 거론됐다는 점들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북한의 이번 담화가 중국의 어떤 그 입장을 좀 추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주장이 맞다면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중국이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대국이고 북한은 아무래도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대국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절대 지금 뭐
북한이 이제 중국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거는 네.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의 경우에도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중국의 관영 매체에 실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라고는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을 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을 겨냥을 해서 우위를 뭐 저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약간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걸로 봐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좋은 감정이 지금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국과의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지만 북한 역시 어쨌든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 담화는 대북 제재가 채택된 지 한 달쯤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은 이런 제재가 자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고 공기처럼 익숙하다라고 했지만 뼈아픈 한탄을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명분도 근거도 타당성도 전혀 없는 제재의 흉악한 마수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그 모든 것의 곳곳에 뻗치었다. 철부지 아이들의 놀잇감과 주민 생계 분야도 제재의 주요 대상으로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네, 통일부에서는 아직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효과를 논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입장인데 그 북한의 언급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얼마 전에 또 고난의 행군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제재는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소비재가 확 줄은 거죠. 공급이 되지 않고 뭐 축적할 수도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층 인민들이 생활은 상당히 피폐해지고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 제재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하는 것과 핵을 개발하는 것을 갖다 포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핵심은 금융 제재에 있습니다. 이 금융 제재는 결국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돈줄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인데 이 돈줄은 결국 북한의 정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영양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도 지금 가지고 있는 확보해 있는 돈도 있고 그것을 계속 쓰면서 버티기를 들어갈 텐데 지금 한 달도 되기 전에 바로 그냥 이 국면 해제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은 곧 닥칠 당 대회와 또 지금 현재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탈출을 해보기 위한 그리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보기 위한 단기적인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이렇게 봐야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재가 북한 정권 지도부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야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려면은 그 시기는 아마 향후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체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 효과를 논하려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북한의 협상 언급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일단 우리 국방부는 현재는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화라든지 협상을 거론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을 보면은 이번 담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협상이 이제 거론됐다고 해서 북한이 협상을 제안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담화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점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협상을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협상을 하자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를 지금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 이게 협상을 제안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번에 나온 게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인데요. 이 담화는
성명보다는 좀 격이 떨어지는 그 성명 다음에 네.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제재에 집중할 시기이고 아직 대화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쪽에서 그 협상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 표현을 썼다 그래서 우리가 꼽히는 거 보고 벌써 수확할 바구니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거를 그동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해오던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전술이 하나로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핵과 그 미사일 발사 이후에 취해오고 있던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제의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시기 아닌가. 이게 한마디 듣고선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지금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준비해야 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 핵 개발을 갖다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단계가 돼야지만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론 북한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경색된 국면을 갖다가 이렇게 완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눈여겨보면서도 우리나라가 그 미국하고 주도해가지고선 지금 참 그동안 주저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 제재까지도 다 끌어내가지고 성공적으로 북한을 재고 있는 마당에 그 제재가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분석도 채 안 해본 시점에서 이걸 풀어나간다 대화로 다시 모두를 전환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해왔던 패턴으로는 안 된다. 행동에서 진정성이 나타날 때까지 대북 제재 효과를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자, 북한이 협상을 거론하긴 했지만 지난 주말에는 그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2010년 열병식 때 나온 이후 발사 장면 공개된 게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에 이제 공개된 신형 미사일이 KN-0시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KN-0시스는 사거리가 100에서 한 150km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공중에 있는 이제 전투기를 이제 격추하는 데 쓰이는 그런 용도의 무기고, 그 우리로 치면 패트리엇 미사일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제 이 무기를 처음으로 공개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2010년입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5년 전인데요. 2010년 10월에 북한의 노동당 창건 65주년 열병식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이 무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 공개한 거에는 북한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군이 지난달 17일 날 정밀 타격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의 최신의 전투기인 F-15K하고 F-16 이런 최신의 전투기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이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맞대응 성격으로 북한이 그 KN-0시스를 이제 공개를 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지대공 미사일이 있으니까 우리나 아니면 미군의 이제 최신 전투기들도 우리가 충분히 격추를 하고 대공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무기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유독 이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창과 방패의 그 원리로 그렇게 보셔야 될 텐데요. 6.25 전쟁 때 북한은 제공권이 절대적으로 북한 비행기를 한 대도 못 들 정도로 유엔군에 의해 가지고 공중 작전은 완전히 장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군들이 북한 전역을 갖다가 땅굴을 파고 휴전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갖다 연결해 가지고서 뭐 남침용 그런 터널로도 이게 확대시키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요. 이 향후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역시 그 압도적인 미군의 항공력이 북한에 아주 절대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보기 드물게 방공 전투력을 뭐 조그만 그 소화기를 연결했는 기관총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고도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제공권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바다에서의 그 전투도 북한은 상당히 그 피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휴전 당시에 북한 지역에 있는 모든 섬은 다 유엔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지금 그 백령도니 연평도니 이런 곳도 우리가 그 이상에 있는 것은 다 북한에 돌려줬고 그거까지만 우리가 서해 오도로서 확보하고 지금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제해권까지 넘어갔던 것을 또 분석하면서 바다에서는 그럼 어떻게 전투를 할 것인가? 이것은 수중으로 다니는 잠수함을 개발하자 해서 북한의 잠수함들이 그렇게 많고 다양하게 개발이 된 겁니다. 결국 무기 체계를 하는 것은 뚫을 수 있는 창을 누가 개발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또 개발하고 또 방패가 그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또 뚫을 수 있는 창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특정 무기 체계 개발에 집중하는 김정은의 의도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